대부분의 연애가 왜 실패하는지 아시나요?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디즈니 영화나 로맨틱 코미디, 그리고 아마도 그냥 부딪히며 살아오셨을 부모님으로부터 연애를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법과 불꽃놀이,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기대하며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현실이라는 벽에 세게 부딪히면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여기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연애가 복잡한 이유는 그것이 신비로워서가 아닙니다. 연애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복잡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왜 진작 아무도 이런 말을 안 해준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연애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사람보다 연애를 더 잘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게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공간을 공유하죠. 책임을 나눕니다. 누가 어떤 일을 할지 조율합니다. 서로의 짜증나는 습관도 견뎌내야 하죠. 때로는 같이 노는 게 너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싱크대에 또 설거지거리를 쌓아둔 걸 보고 목을 조르고 싶을 때도 있죠. 연인 관계도 이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이 룸메이트와 뽀뽀를 하고 감정을 나눈다는 것만 빼면 말이죠. 그게 다입니다. 연애란 말 그대로 그런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스킨십이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룸메이트 규칙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집안일에 대해 대화해야 합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해야 하죠. 돈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이제 이 사람과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친밀감까지 공유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어떤 것보다 많은 관계를 망치는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서 눈치채야지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룸메이트한테 말하지도 않았는데 우유가 다 떨어졌다는 걸 알아서 눈치채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텔레파시가 아닙니다. 사랑은 독심술이 아닙니다.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원하는 걸 자동으로 알아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말할 때 귀 기울여 들을 만큼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설명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나눠준 중요한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꺼내야만 하죠. 당신은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상대방도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기대감 하나가 바람을 피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관계를 끝장냅니다. 이제 사람들이 연애하면서 왜 싸우는지 말씀드릴게요. 5살 때 마지막 남은 과자 하나를 두고 형제와 싸우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에너지는 똑같지만 문제만 다를 뿐입니다. 넌 항상 나보다 친구가 먼저잖아. 이 말의 진짜 뜻은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서운해라는 뜻입니다. 연인 간의 다툼 대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때를 쓰는 어른들의 투정에 불과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어른인 우리는 누군가 과자를 줄 때까지 소리를 지르는 대신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것을 말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물이 살아가기 위해 물과 햇빛, 그리고 흙이 필요한 것처럼 연애에도 3가지 구체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명확한 소통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알아서 추측해 주길 바라는 대신 진짜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으면서 나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건 명확한 소통이 아닙니다. 그건 관계의 독약입니다. 나 애정 표현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명확한 소통입니다. 밥 먹을 때 네가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라고 말하는 것이 명확한 소통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우리 예산에 대해 이야기 좀 해보자라고 말하는 것이 명확한 소통입니다. 두 번째, 현실적인 기대입니다. 당신의 연인은 당신의 심리 상담사도 오락부장도 개인 요리사도 가사도 우미도 그렇다고 점쟁이도 아닙니다. 그들도 각자의 문제가 있고 운수 나쁜 날이 있으며 한계가 있는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상대가 항상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룸메이트가 날씨를 조종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이건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건강한 관계는 2명의 완전한 사람을 필요로 하지 하나의 완전한 사람이 되려는 2명의 반쪽짜리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친구,
당신만의 취미, 당신만의 목표, 그리고 당신만의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대 연애에서 가장 유해한 착각은 네가 나를 완성시켜라는 말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한 사람으로서 또 다른 완전한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불완전한 두 사람이 모인다고 건강한 하나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집착하는 의존증을 만들 뿐입니다. 운명의 짝을 찾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절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완벽하게 딱 맞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서로 노력만 한다면 훌륭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수천 명은 될 것입니다. 운명의 짝이라는 환상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내 운명이라며 최악의 관계를 끝내지 못하거나 이 사람이 완벽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며 꽤 괜찮은 관계를 저버리는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진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훌륭한 관계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무언가를 함께 짓기로 결심하고 매일 그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죠.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집의 재료가 신뢰, 소통, 그리고 공유된 경험이라는 점만 다를 뿐이죠. 이제 잘 맞는다는 것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잘 맞는다는 것은 모든 공통점을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의 문제점이 잘 호환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난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사람이 완벽한가라는 질문은 틀렸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문제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문제는 싱크대에 설거지를 쌓아두거나 기념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면 화가 날 때 소리를 지르거나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사람도 있죠. 감당할 수 있는 호환되는 문제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짜증나는 습관 정도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호환, 불가능한 문제란 당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성격 결함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두운 이야기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관계에 머무르면서 원래 사랑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드라마 같은 갈등을 열정으로 착각합니다. 질투를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감정적인 혼돈을 깊은 유대감으로 착각하죠. 진실은 이렇습니다. 건강한 사랑은 사실 꽤 지루합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잘 지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대부분의 시간 동안 서로의 곁을 즐기는 두 사람의 모습이죠. 끊임없이 싸운 뒤 열정적으로 화해하는 일 따위는 없습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도 없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하는 일도 없습니다. 건강한 사랑은 안정적이고 든든하며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연애에는 아무도 굳이 가르쳐주지 않는 실전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갈등 해결 능력입니다.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싸우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둘째,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내 감정을 내 연인의 문제로 떠넘기지 않고 스스로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셋째, 경계 설정 능력입니다. 죄책감 없이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방법이죠. 넷째, 타협 능력입니다. 두 사람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자기 인식 능력입니다. 나만의 행동 패턴과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를 스스로 알아채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서 연애를 잘하길 기대하지만 운전 연수도 안 받은 사람이 알아서 운전을 잘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잖아요. 여기 가장 중요한 연애 규칙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만으로 누군가를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본인이 변하고 싶을 때만 변합니다. 당신은 사람을 고쳤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그 사람 자신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연애를 할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사랑과 인내를 쏟았을 때 변할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고치면 완벽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가능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될지도 모르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 그대로인 사람을 만나세요. 그렇다면 건강한 관계는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끊임없는 행복이 아닙니다. 완벽한 조화로움도 아니죠. 의견 충돌이 단 한 번도 없는 두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란 소리를 지르거나 입을 닫아버리지 않고 문제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두 사람입니다. 서로의 경계와 결정을 존중하고
서로의 개인적인 목표와 교우 관계를 지지하며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시간이 지나도 서로에게 변함없이 곁을 내어주며 비난이나 벌을 받을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두 사람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여기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뼈 때리는 현실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애초에 안 될 운명이기도 합니다. 가끔은 좋은 두 사람이 만났지만 단지 서로에게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서로 너무 사랑하지만 생활 방식이나 목표 혹은 가치관이 안 맞을 수도 있죠. 타이밍이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묘한 끌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친구로 남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이 특정한 조합이 잘 맞지 않았다는 뜻일 뿐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행동은 관계가 잘 풀리지 않을 때를 인지하고 인연이 아닌 것을 억지로 이어가려 하는 대신 서로를 존중하며 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새로운 연애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당신을 완성시켜줄 사람을 그만 찾으세요. 당신을 빛내줄 든든한 조력자를 찾으세요. 완벽함을 기대하지 마세요. 노력과 정직함, 그리고 존중을 기대하세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뒤돌아 떠나세요. 당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세요.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 그 행복을 누군가와 나누기 시작하세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연애는 개념은 단순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다른 영역들과 똑같은 기술들이 필요하죠. 소통, 노력, 현실적인 기대,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고 있을 때 그것을 알아채는 지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애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사랑이 신비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애를 현실이 아닌 동화처럼 접근하도록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연애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해하고 나면 훨씬 더 감당하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마법을 기대하는 대신 당신과 기꺼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사람과 함께 진짜 무언가를 지어 올리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솔직히 그 어떤 동화보다 훨씬 더 멋진 일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연애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너무 오랫동안 믿고 있었던 연애에 대한 환상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연애를 더 분명하게 보는데 도움을 줄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세요. 최고의 연애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두 명의 불완전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결심한 것뿐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